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. 오늘은 당당함과 뻔뻔함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많은 경우에 누구나 다 경험하죠. 내가 당당할 때도 있고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뻔뻔할 때도 있고, 근데 뭐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하듯이 내가 좀 뻔뻔했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어 이러고 좀 넘어가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죠. 네. 근데 남이 뻔뻔하게 굴었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노엽고, 때로는 이제 그 문제,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고 그럴 수가 있죠. 네.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는 상당히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뭐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. 그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. 일하시는 어머니예요.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었어요. 근데 어머님이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이제 6시 뭐 다 돼서 끝나면 이제 부지런히 집에 오면 이제 딸 이제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맞아갖고 이제 밥해서 주고 뭐 먹이고 이제 돌봐주고 이제 그러는 게 매일매일의 생활이었죠. 그러니까 이 부인은 상당히 좀 바쁘게, 그리고 힘들지만, 그렇지만 남편 봉급 갖고는 아이들 요즘에 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도 일해야 가사에 보탬이 되고 애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서의 부장님이 오늘 회식합니다.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우리 같이 저녁 먹고 단합대회 합니다. 꼭 참석해 주세요. 이러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생산직에 있는 글쎄 이제 쉽게 말따님 직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죠. 빠질 수 없죠. 그래서 이제 참석하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그냥 먹고 저녁에 이제 8시 넘어서 거진 9시쯤 돼갖고 집에 이제 온 거예요. 왔더니 아이가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더래요. 들어가질 않고. 너 왜 그래? 너 웬일이야? 왜? 키 있잖아. 그랬더니 키는 있는데 엄마 없어서 나 안 들어가고 엄마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철절절절 하면서 아이고 왜 그랬어? 아이고 미안해. 갑자기 부장님이 회식한다고 하는데 내가 빠질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회사 가지 마. 나 엄마 회사 안 가고 나 왔을 때 엄마 집에 있는 게 좋아.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달래서 들어가서 이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비인 거죠. 이제 아이한테. 그러지 마라. 내 엄마가. 그랬더니 애는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엄마 회사 가지 마. 나 엄마 없으면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. 그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떠올랐어요. 우리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. 제가 고3 때,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농땡이 좀 부렸거든요. 의대는 간다고 포문 잡아놨는데 큰일 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고3 되면서 새벽부터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6시쯤 학교를 가겠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야, 너 철 들었구나. 오케이, 해보자. 일주일을 새벽밥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들 안 먹고 다니지만 그때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고 죽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었죠, 벌써. 네. 오래전 얘기죠. 네. 그 이제 6시 이제 조금 전에 어머니 새벽밥 해주신 거 한 일주일 먹고 이제 학교 가서 졸린 놈 부비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딱 이렇게 불러 앉히시더니 야, 엄마가 일주일 해보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. 나도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일이 잠의 리듬이 깨지니까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겠고 안 되겠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. 엄마가 저녁에 밥해서 부뚜막에 이렇게 담요 덮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너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먹고 가라. 엄마는 그냥 자고 엄마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엄마대로 활동할 테니까. 그 대신
저녁 때는 저녁 때 제가 좀 늦게 왔거든요. 그러니까 한 6시경에 아빠 퇴근하시면, 자전거에 쟁반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저녁밥은 내가 갖다 주마.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협상이 됐어요. 자, 근데요,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. 그런데 너 아침에 밥 먹을 때 딸그닥거리지 마. 엄마 귀가 예민해서 엄마 딸그닥거리는 소리에 깨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엄마 힘드니까 조용히 먹고 가.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딸그락 소리 안 나게 이제 부엌에 이제 부뚜막에 앉아갖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. 여러분.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한 500명 돼요. 근데 500명 중에서 아침 못 얻어먹고 오는 놈은 저 하나예요. 다들 아침에 일찍 와도 엄마들이 다 새벽밥 해주시고. 우리 엄마는, 엄마는 엄마대로 할 일이 있고 너는 네 인생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우리 서로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하자. 그런 말씀이었어요. 자, 그런데요. 저녁에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쟁반에 따뜻하게 밥해서 배달해 갖고 와서 저녁 학교 이제 농구 스탠드 거기 앉아갖고 저녁 먹는 분은 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. 네? 네.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이 아주 참 당당한 엄마의 모습이다. 그래서 그 얘기를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한테 했어요. 어머니, 직장에 왜 다니십니까? 뭐 좀 어떻게 좀 과외비도 좀 되고 학원비도 되고 뭐라도 좀 먹이려고 다니죠. 그러면 국민학교 5학년쯤 됐으면 자기 위해서 엄마가 일하시는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안 계시면 들어가서 설거지 해놓고 밥상에 앉아갖고 숙제하고 있다가 엄마 오시면 엄마 나 이렇게 엄마 안 계시네 잘했어요.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랬더니 이 엄마 깜짝 놀라세요.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. 그게 벌써 한참 전이니까 요즘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토하는 것 같아요. 네? 그런데요. 그때도 6살 먹은 소녀 가장 얘기가 텔레비에서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. 아버지 어머니는 사고가 됐든지 하여튼 안 계시고 할머니는 편찮으시고 6살 먹은 애가 아둥바둥 밥상 이렇게 단수 위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밥 차려놓고 할머니 끙끙거리면서 일으켜서 할머니 먹여드리고 그런 아이가 방송에서 나오던 시절인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문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나 엄마 필요 없어. 엄마 직장 가지 마. 나 집에 올 때 엄마 집에 있어야 돼. 줄줄줄줄 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어머니 누구 위해서 어머니가 직장 다니십니까? 그런데 엄마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는데 그 아이 앞에서 엄마가 절절 매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? 아주 대단한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.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당당하셔야 됩니다. 내가 왜 나가서 고생을 하니? 네?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붙었다 그러니까 너 훌륭하구나. 그래, 네가 열심히 해서 됐어. 잘했다.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언젠가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굶겨 죽인 젊은 부부의 얘기가 방송에 뜬 적이 있어요. 그거야말로 천하 없이 뻔뻔한 부모죠. 부모도 아니죠.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. 자,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이 아이가 부모를 더욱더 존경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크게 됩니다. 네. 특히 이 시대의 어머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정했습니다. 얼마나 자식 위해서 애를 많이들 쓰십니까? 그러면서 절절매는 엄마는 결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.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식이 할 일을 하게끔 하고 부모는 엄마는 엄마로서 할 일을 하면서 서로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자식을 가르치는 게 좋은 엄마고 좋은 자식을 교육하는 그런 엄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엄마는 당당할 자격이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당당함으로 삼았습니다. 당당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